네, 문 대통령의 귀국 인사 함께 들으셨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미 정상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한반도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면서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방금 전에 방송된 녹취 내용이 아주 정확한 내용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꿨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이고 또 주목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이제 성공적인 방미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들을 좀 봤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한 80점 정도 아니면 더 높이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역시 정상외교 공백 정상화됐다. 이거 뭐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상견례라고 하는 차원에서 환영 만찬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 친밀감 구축이라는 것이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고 잘 될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데 네. 이거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정상회담 이전에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에서 그야말로 미국 사회를 매료시켰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미 의회 방문 일정에서 미 정치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그 우려감,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렇게도 분명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또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유보적인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배경의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지지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그야말로 뭐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한반도 전쟁 위기설의 배경에는 미국이 혹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셔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그야말로 20년, 30년 전 얘기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던 내용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조건이. 네. 북한이 이제 핵무기도 많이 만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긴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도의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외교 역량이 필요하긴 한데 다만 노태우 대통령 시대 북방 정책을 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일단은 마련이 됐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친밀감 구축도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환영 만찬도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런 점이 있죠. 관심을 모았었던 악수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불안감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언론 이제 발표가 이제 새벽 1시, 2시경에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같이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좀 심하게 말하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공동 성명 발표가 그 순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7시간이나 지연이 됐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그 밤에는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언론 보도 이제 언론 발표 상황 때서 이제 그 돌출 발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우리 대표단에게 미리 귀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네. 돌출 발언을 하긴 했는데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정부 돌출 대표... 발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미리 이제 내부적으로 내가 예. 약간 뭐 공식 회담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언지를 주고서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정상 간의 개인적 친밀감, 우위와 신뢰라고는 말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네. 비록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리고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악수하는데 좀 나도 신경이 좀 쓰인다.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래도 네. 문제 저래도 문제니까. 네.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정상이 기자들의 앞에 나와서 이제 언론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성명이 7시간 지나서 나왔어요. 네. 이 배경을 두고 뭔가 한미 간의 뒷 배경에 어떤 뭐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추측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오전 지나면서 좀 밝혀진 게 있는데 공동 성명에 사실 공동 성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언론 발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자기 국내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그런 식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건데 공동 성명이 7시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는 그 공동 성명 내용 중에 자유롭고 공정한 그 거래, 무역 예. 이것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자유로운이라는 표현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Free and Fair Trade라는 표현이 이제 그 초안에 들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free라는 말을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국이 사전에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이 프리라는 단어를 뺄 수 있는지 예. 왜냐하면 한국 정부도 같이 그 초안 작성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는 예, 거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중대한 충돌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래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을 싫어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프리를 빼라라고 하는 이제 거부감이 나왔고 그것을 미국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처리하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어떤 미국 현재 알다시피 이제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아태차관부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상회담을 빨리빨리 담당할 수 있는 주무 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감에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가져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언론 발표에서 이미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선언한 것만큼 큰 정치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에는 그 내용은 없죠. 네, 공동 성명에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자 이렇게 이제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재협상 상황이 이미 이제 시작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재협상을 하고 협정을 뜯어 고칠 거라면 공동 성명에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 성명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안 됐는데 말로다가 했기 때문에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재협상이라는 말은 뭔가? 공정한 무역이라는 건 뭔가? 이것들을 좀 한미 간에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실무 관리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산업은 한미 무역 협정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한미 무역 협정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마다 기업인들의 대응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의견이 지금 일치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제협, 뭐 한미 FTA를 무조건 뜯어 고치자 이렇게 할 가능성보다는 부분적으로 자동차, 특히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부분적으로 고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전면적인 재협상과는 좀 다른 협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뭐 재협상을 하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대처를 하면 되고 우리는 뭐 너무 거기에 지금 들떠서 불안하게 들떠서 우리가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미 FTA 문제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정상회담 전에 사드 문제가 한창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아니었고 공동 성명에도 한 줄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 이전의 예측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후 취재로 알고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비공개 미국 방문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에 가서 정치권에 대해서 설득도 좀 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한미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 한중 관계에서 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부르크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르크에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곧 회담을 하게 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혹시 사드 배치를 그냥 하겠다는 의도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군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미 정상회담 이번 미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뭐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또 이번 방미의 가장 큰 그 성과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북한의 협조라든지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주도권을 얻어서 우리가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완성했다는 건 아니죠. 네. 예. 당연히 북한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좀 더 멀어지고 그리고 남남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퍼주기와 같은 식으로 대북 지원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북 지원하는 이런 상태를 원하지 네. 견고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또 우리 또 국내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이 또 협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대북 정책을 하고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남북 관계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반발과 상관없이 의연하고 또 차분하게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함께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